잠시 나와주시고요. 제가 잠깐 도복기 선생님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요. 도복기 선생님은 1966년 부여에서 태어나셨고요. 충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물리창작학과를 졸업하시고요. 2010년에 청정문학상으로 우수상을 받으셨고 그 이듬해에 문학사상 그녀의 사막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제3회 전국개관지 우수작품상을 2016년도에 수상하셨고 2018년도에 그녀의 사막 첫 시집이 출간이 됩니다. 그 이후로 작품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일단 소개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복기입니다. 제가 원래 그 충북의 동양일보 본사에 있다가 지난해 그 구여 서천 지역담당 기자로 발령나게 됐어요. 그 본사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기자활동만 하다가 문인활동의 어떤 절실함을 이렇게 느끼고 충남 작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고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 상반기에는요, 8권이 지금 출판이 됐고요. 그 외에 실은 도복희 선생님, 그 다음에 강병철 선생님께서 시집을 또 내셨는데, 조금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하반기에 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에 저희 작품도 엄청 나올 텐데, 그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카톡으로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순서를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제 호명하면 나오셔서 본인 이제 작품에 대해 소개도 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손영미 선생님, 시평선 넘어 소설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잠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영미입니다. 시평선 넘어는 제가 세 번째 소설집이고 첫 번째 장편 소설인데 아시다시피 충남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냈고요. 크게 전부 책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시평선을 이거 표지할 때 앞에 시자를 한문으로 넣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출판사 측에서 청소년 소설에 한문 넣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냥 안에다가 아마 넣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맨 앞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수많은 점들로 오늘 이 하루도 수많은 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들이 연결된 선이 시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 세대를 보내고 또 한 세대를 맞이할 때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평선 한번 들고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다른 거 잘 못해도 보도자료를 좀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의 촬영에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우 선생님 시집 반할 수밖에. 참고로 그 그림은 자녀분께서 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12월 날짜로 찍으면 그냥 금방 작품집이 해가 바뀌면 묻힌다고 부득부득 2025년 1월 1일자로 찍어가지고 올해 작품집이 되었어요. 다행히 올해 지금 7월달 지나가는 동안 책이 아직 못 나왔어요. 혼자에 1년에 2권, 3권씩 책을 계속 낸 것 같은데 천만 다행이다. 저게 1월 1일자로 찍혀서 올해 농사도 그래도 쉬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청소년 시집이라는 장르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논의 중인 것 같고 저도 한때는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김희구 선생님이 생전에 창비교육에서 시리즈 나올 때 꼭 써야 된다. 중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있는 자네가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막 터져나와서 쓰게 되어서 저도 한때는 문학 자체를 세밀하게 나이나 직군이나 이렇게 뭐 소득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막 미세하게 분화시켜서 그것이 하나의 상업성과 만나는 지점들을 부정적으로 보아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든지 창작이 되어지는 어떤 그곳에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편집해서 판매하는 어떤 자본의 어떤 지점에서 나눠지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저도 부정적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번째 청소년 시집을 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장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청소년들의 노래 또는 청소년들이 겪어야 할 어떤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작가가 그들과 어떤 동행하려고 하는 결과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집은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그 둘째 아들 이현석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바람에 책이 좀 늦어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하도 늦어지니까 이제 변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원고를 보고 아버지라는 생각을 지우는 데까지 한 1년 반 걸렸다. 지금은 아버지가 쓴 작품이 아니고 그냥 작품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고 9년 동안 미대 다닐 때 군대생활 포함 바로 닫고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는 아들의 학비를 오로지 원고료나 그거로 9년을 제가 된 거에 대해서 일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말할 줄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한마디 더 해줬어요. 아빠 시 잘 쓰대. 그 말을 해주대요. 제가 38번인가 9번의 책을 냈는데요. 가족들이 제 책을 안 읽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 안에는 분쟁이 날 만한 내용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안 읽어줘서 참 고마웠는데 그 순간에는 이 작업을 통해서 아들하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문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만나게 되는 그 필연적 운명을 갖게 된 것이 저한테는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경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싼 맛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또 한 명 필요하다면 저희 아들 010-5553-0478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섯 번째 시집입니다. 첫 번째 시집이 2003년에 나왔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요즘 그 아르코 창작 기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받아서 첫 시집을 2003년에 내고 두 번째 시집 내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두 번째 시집이 2017년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그 사이에 제가 뭐 하고 살았는지 참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씻는데 시간을 좀
바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후회가 됩니다. 2017년에 두 번째 시즌 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년에 내고 22년 12월에 내고 이번에 내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2, 3년 만에 시집 한 권 낸다는 게 제대로 제가 쓰는 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썼는가, 너무 쉽게 쓰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나비떼가 나를 자꾸 불러내고로 정했는데 이 시집 제목하고 표지를 이제 정할 때 이 색깔 하여튼 뭐 핑크 계열인데 이게 좋다 하고 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윤혜숙 씨의 시집하고도 색깔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목 안 보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집 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출판사에서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한번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집 원고를 8월에다가 1월 달에 그 메일로 보냈었거든요. 시집을 내려고 하는데 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오기로 선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달쯤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소식이 왔습니다. 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원래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나오는 걸로 했는데 5월 20일경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제 시집을 과연 2, 3년에 한 번씩 내도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산문집을 한번 꼭 내보고 싶거든요. 이제 씻을 때 느낌하고 산문 쓸 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문 쓰는 것도 조금 좀 신경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카톡에 오늘 그 참가하신다고 그 이름 올리신 분들은 제가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혹시 책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진 한 장 찍으시죠. 분홍색 책이 선생님과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제가 많은 생각 들었는데 바람의 파수꾼을 시집을 쓰신 이윤동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윤동입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올해 2025년이니까 평단한 지 41년쯤 된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갔어요. 41년 됐고 시집은 이게 14번째 시집이거든요. 그 사이에 시집을 2번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2, 3년에 한 권씩은 시집을 낸 셈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시집 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시집 출판하는 그 출판사도 몇 군데 안 됐었고 창비나 뭐 시춘문학 이런데 꼭 심사를 거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집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각 지자체에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생기고 문화재단에서 그 출판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교수로 있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대학 교수들 지원 안 해주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백수가 되니까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서 퇴직한 뒤에 거의 한 1, 2년에 한 번씩 시집이나 평론집이나 산문집이나 이렇게 냈습니다. 처음 이제 고향인 세종으로 퇴직하고 돌아올 때가 2016년, 17년쯤 됐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 때문에 그 집회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집회장에서 시장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퇴직하고 고향으로 온다고 했더니 선생님 오시면 환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우리 세종시 문화재단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꺼이 지원해 준다고. 그 이전에는 또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지원받기가 또 어려웠어요. 박근혜 때 그랬고 이명박 때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진흥원이나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거 아예 포기하고 형편화 희초문학에서 주로 시집을 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고 또 우리 삶의문학 같이 했던 이재무 시인이 천년의 시작이라는 출판사가 대표가 돼서 여기 출판사 시작할 때 형님도 주주로 참여하라고 하도 졸라 싸가지고 자동차 살려고 모아놨던 돈 주고 주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천년의 시작에서 책을 내면 주주라고 100권을 더 줍니다. 문화재단에서 지원받고 100권 더 주니까 여러 사람이 그때 나눠 읽을 수 있어요. 지원받은 책이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하고 나눠 읽어야 되는데 이거 책 팔아서 돈이 되면 좋지만 문화재단 세종시 문화재단에 지원받았으면 세종시 사람들하고 많이 나눠 가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눠서 읽었는데 이 책 바람의 파수꾼은 이것도 그 문화재단도 최근에는 안식년이 생겼어요. 2년 지원해주면 한 해 쉬게 되어 있는데 한 해 쉬는 해에 책을 한 권 낼까 말까 하다가 올해도 하나 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2025년에 사실 2024년에 내려고 그랬는데 원고 정리가 늦어지고 원고 배열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해서 2005년 2월 달에 냈어요. 또 책 낼 때 원고가 들어가서 제작 중인데 2024년 12월 3일 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케타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정리가 되고 지금쯤 한 6월쯤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출판사에 좀 늦게 내자 6월 달에 했더니 안 된대요. 출판사에서는 자기 일정이 있어서 2월 달에 몇 권을 내야 되고 3월 달에 몇 권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2월 달에 서둘러서 냈습니다. 시집 14권, 또 시집 2권 냈으니까 책 낼 때마다 이런저런 감흥이 있는데 첫 번째 오자 탈자가 없는 완벽한 시집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늘 오자 탈자가 나와요. 이번 시집도 거의 왔는데 더 이상 고칠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오케이 사인 왔는데 놓고 보니까 한 두세 군데 또 고칠 때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승문의 도서 같으면 수정해서 더 완성된 완벽한 시집을 좀 내고 싶습니다. 내년에 시집을 좀 한 번 더 내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시집 원고가 한 7, 800편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미발표 시들도 있고 발표한 시집도 있고 아예 시집으로 묶어서 그냥 추각만 하면 되는 그런 원고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우리 이정욱처럼 1년에 서너 권씩 낼 만큼 용기는 없어요. 저 5년에 한 번 냅니다. 그래도 네. 근데 그래서 조금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세종시에 어렸을 때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 김백겸 시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 작가회 회장으로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사랑 시집을 내라고 해요. 연애 시집을 내라고. 물론 연애 시집 한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냈다가 집에서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해보될까 싶어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데 죽기 전에 낼까. 우리 아들한테 단단히 부탁을 했어요. 아빠 죽으면 차례차례로 아빠 원고 지금 평론집 원고도 조사본이 있고 시집 원고도 있고 시조집 원고도 있고 산문집도 원고도 한 조사본이 있으니까 죽어도 네가 차곡차곡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파수꾼은 제목 때문에 이 시집을 넣은 거예요. 뭔가 제목을 좋은 제목으로 시집을 내고 싶은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집 전체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안 맞는 시집이긴 한데 그래도 바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단미시 해서 치면 제가 그 아메리카요 뭐 이런 시들이 막 떠요. 일찍부터 말하자면 우리 참여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쪽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을 새롭게 해석하고 자연을 새롭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노래하는 시집을 내고 싶어요. 말하자면 그동안 참여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를 많이 썼거든요. 다시는 이런 시 그만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이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 세종시에서 조그만 소규모의 저기를 많이 했거든요. 데모를, 시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뭐 민주당에서 와서 신앙송 해달라고 하고, 또 여기 민주당으로 개성사한테서 신앙송 해달라고 해서, 한 10여 편을 또, 반독적 민주화와 관련된 또 시를 썼네요. 그런 시를 또 모아놓은 것도 한 번 시집 분량이 됩니다. 아무튼 부지런히,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시가 안 써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써져요. 이문복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시 그만 쓰고 싶고 안 써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써져서 할 수 없이 자꾸 시를 쓰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시를 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번 시집도 여러 군데서 소통도 많이 나오고 평도 좋고 그러던데 하여튼 부지런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7번째 전진영 선생님이 평론집을 내셨습니다. 달림쌤의 그림책 이야기.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사 2번째라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고 와가지고 책은 무지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된 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홍성신문과 천안하산신문에 연재를 했거든요. 만 3년 했고 84편 연재를 했어요. 74편. 네. 그걸 묶은 게 2부에 다 들어가 있고요. 1부에는 그림책에 대한 저의 어떤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에 대한 책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그림책 읽어주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저의 연구
제 박사 논문 일부가 거기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집이 아니라 이렇게 산문집을 먼저 냈는데 아마도 제가 살아온 삶이 2008년부터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기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다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책을 선택할 때 아이들을 만나서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될까라고 선택할 때 항상 첫 번째 마루타가 되어줬던 저희 아이들, 제 아이들의 반응, 제가 제 아이한테 딸과 아들한테 읽어줬을 때 재밌어 했었던 책들 위주로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 이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 아이들한테 읽어줬을 때 제 아이들이 재밌어 했던 책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계속했고 그렇게 한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운 좋게도 저를 또 불러주시네요. 그래서 돈벌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책이 나오면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네. 다음 책은 창작집을 준비해야죠.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창작집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정 선생님은요, 작년에 신입회원이시거든요.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막 등단하시고, 막 책도 내시고, 막 장난 아닙니다. 작가에 비해서 많이 일해주시고요. 지금 편집적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